화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트보드 보이시죠? 네, 보이시네요. 자, 그러면 자, 먼저 그 데리다가 이제 해체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데리다가 그냥 해체하는데 무엇을 해체했느냐? 사실은 그 데리다 이전까지, 현상학 이전까지 서양 철학을 지배했던 것은요, 플라톤 철학입니다. 플라톤 철학의 특히 이원론적 사고. 이게 사실은 데리다 이전까지 서양 철학의 대세였고 지배였습니다. 그러면 이원론적 사고가 뭐냐면 플라톤 철학을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이 세계 배후에 이데아라는 어떤 완벽한 세계가 있다. 기억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 이데아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데아라는 것은 이제 철학으로는 이데아고요. 이제 뭐 기독교식이나 종교적으로 보면 이거는 신의 세계죠. 그렇죠? 배후에 어떤 절대적인 어떤 완벽한 또 어떤 정답이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걸 기본 전제로 하고 뭐 거기서부터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답을 여기 현상에서 이 세계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배후의 어떤 그 이데아와 같은 거기에서 늘 찾는 것이 서양 철학의 지금까지 큰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데리다가 이런 이제 현상학에서부터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견 없다. 이걸 이제 전제로 하고 이 지금 이 보이는 세계 자체에서 찾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제 데리다에게 와서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언어도 이제 기표, 이제 언어를 하면 어떤 이제 언어하면 주로 이제 개념으로 시작되잖아요. 방금 이제 컴 말씀드렸는데 기표가 있어요. 이제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기표를 하죠. 구별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을 이 책에서는 철학에서는 주로 능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의. 그래서 요거를 소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리다 이전에는 이 기표 기의가 고정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러면 컵이라는 기표가 있습니다. 이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컵은 그냥 컵이에요. 그리고 이 컵의 기의는 액체를 담는 용도로만 고정되어 있고 요거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데리다는 이거를 이제 부정하는 거죠. 아니 지금은 이걸 컵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걸 컵이라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을 뭐 옥수수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것을 저기랑 비슷하게 생겼네 뭐 코하고 비슷하게 노즈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거 이제 기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기의도 이것이 꼭 액체를 담아야 한다는 누가 얘기했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액체뿐 아니라 아니 뭐 이렇게 뭐 돌 같은 거 담아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게 조그만 화분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기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리다는 어떤 고정된 의미가 없는 거죠. 기표도 바뀔 수 있고 기의도 바뀔 수 있어요. 원래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기표를 했지만 이것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도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그것이 고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의미가 고정된 의미가 연기되는 거죠. 바뀐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데리다가 차이와 연기를 합쳐서 차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정되는 건 없어요. 불변이라는 건 없어요. 계속 바뀐다는 거죠. 이 차연이 이제 어떤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댐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런 징후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데리다가 댐을 확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세가 아니 이제 그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고가 이제 무너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뭐 보편적인 시대 불변화, 어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진 시대에 그럼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없냐?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냐? 뭐 법칙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냐? 라고 좀 혼란이 오게 되죠. 그런데 해체된 세상에 지금 세상이 이제 해체된 세상이에요. 마치 니체가 얘기했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러면 아무것도 진짜 없느냐? 그게 아니라 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신이나 이데아 같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뭐 신이 부여해 준다든지 어떤 배후의 세계에서 알려준다든지 그런 건 없지만 이 자연 세계 내적으로 어떤 구조 뭔진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구조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냐면 소시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어학자였고요. 언어를 전 세계의 다른 언어들을 연구를 해보니 어떤 공통적인 구조가 있구나. 그런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구조라는 게 신이 만들어줬느냐? 아니에요. 어떤 그러면 뭐 이데어 같은 거 배후에서 이렇게 분유되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생기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시르가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시르라는 사람이 언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뭐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뭐 많은 전 세계 많은 언어를 연구해보니 공통적으로 어떤 구조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 구조가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빠롤, 그 다음에 랑그라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 소시르가 발견을 한 겁니다. 자, 이 빠롤과 랑그가 언어의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빠롤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난 말로 표현하는 것, 음성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표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 표현하는 거를 표지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는 발화. 그러니까 이제 표현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이든 글이든 표현되는 것이 이제 빠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빠롤이에요. 그런데 랑그는 뭐냐면요. 이 드러나는 빠롤 밑에 어떻게 보면 어떤 언어의 법칙, 언어의 뭐 규칙,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롤을 하게 하는 어떤 그 내부에 또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철학을 말씀드릴 때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철학의 어떤 언어와 철학의 어떤 법칙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법칙, 뭐 이제 그런 거를 랑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 언어 자체 내부죠. 이게 빠로를 하게 하는 어떤 내부에 있는 건데 이 랑그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징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징이 있고 그 다음에 기호가 있습니다. 징후는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막 먹구름이 몰려와요. 그러면 먹구름이 몰려오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비가 오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먹구름과 비처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을 징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징은 화장실에 많이 붙어져 있는 남자 화장실에는 신사 그림이 걸려져 있고 그림이 붙여져 있고 여자 화장실에는 이렇게 여성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남자용이구나, 여자용이구나. 그렇게처럼 그러니까 형태를 단순화한 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징후와 상징은요, 이 랑그라는 언어 전체에서 보면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기호입니다. 자, 기호를 사실은 이제 소시르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기호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뭐 개념, 언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기호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기표, 능기, 같은 말이죠. 와, 그 다음에 기의, 의미죠. 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시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이 기표하고 기의가 원래는 연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전혀 없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연관을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관을 뭐 신이 이렇게 이런 이 기의는 기표에는 이런 의미야라고 신이 딱 정해준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죠.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냐? 잘 모르겠으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컬러가 있습니다. 자, 색이 있습니다. 뭐 빨간색, 뭐 노란색,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있습니다. 자, 색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색깔을 보니까 다른데 그거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 색에다가 무엇을 합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기표를 하는 거죠. 구별을 위해서 기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랑, 빨강, 그다음에 초록, 뭐 이렇게 하면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컬러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색에 대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뭐 검정 이렇게 등등등. 자, 근데 처음 이제 기표가 먼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기표인 그 기표로 구분이 된 나뉘어진 이 색깔들이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되면 의미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랑 자체가 빨간 자체가 지금은 어떠한 의미도 없어요. 색 자체는. 그렇죠. 그냥 색깔은 색깔에 불과해요. 그런데 자, 여기에 기의를 어떻게 붙이게 되냐면 자, 교통체계. 도로에서 교통체계. 원래 교통체계라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차가 생기면서 사고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통체계에서 이 색깔을 가지고 이 색깔의 의미를 붙입니다. 대표적으로 신호등이죠. 신호를 알려주는 등인데 여기에 자 빨간색은 어떤 의미를 붙일까요? 멈춰라, 스탑. 그 다음에 노란색은 경고죠. 웨이트, 가지 말고 기다려.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뭡니까? 우리는 파란색이라고도 하지만 가도 좋아. 라는 기의가 붙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이 이렇게 만들어라고 지시해 준 것도 아니고 뭐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구조가 하나가 딱 생깁니다. 이런 기호가 하나 생기면 이렇게 딱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빠롤은요. 요 교통체계라는 언어의 구조에 맞추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태어나서 우리는 뭐 하냐면요. 이런 언어의 법칙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빨간색을 고라고 가르쳐주고 초록색을 스탑이라고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사실은 어떤 이 신호등의 빨간, 노랑, 초록의 의미는 우연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한번 딱 정해지고 나면 이것이 우리의 빠롤의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에 맞추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색의 하나를 또 예를 들었고요. 그런데 소시리가 보니까 이 사회 전체가 다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다 우리는 그런 언어의 구조에 모든 각 분야가 그런 언어의 구조에 들어가 있고 그 구조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꿔요. 그렇죠. 지금 못 바꿉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가정. 자,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 안에 언어의 구조가 있어요. 이걸 뭐 신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뭐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와 보니 나이가 제일 많으신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남자인 분을 원래는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라고 이름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 든 남자분이고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이 원래부터 할아버지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할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할아버지는 그 가정에서 가장 어른이고 남자고라고 기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배우자로서 나이가 제일 많고 여자로서는 나이가 제일 많고 어떻게 보면 그런 여자분을 할머니라고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뭐 아들, 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의와 기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할이 기의죠. 뭐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고 돈을 벌어오고 뭐 요즘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옛날에는 가정에서 살림을 담당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근데 이 기의가 지금 또 바뀌었어요. 맞벌이. 그래서 둘 다 번다. 그다음에 아들, 딸 역할이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 언어의 이 구조에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할아버지한테 아저씨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런 버릇없는 놈을 봤나? 저렇게 못 배운 놈을 봤나? 그러니까 언어의 구조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구조에 맞춰서 우리는 언어를 말해야 된다. 빠로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벗어서 나는 싫어. 나는 아버지한테 삼촌이라 부를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공동체 내에서 거의 왕따 취급을 당하든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가정만 그럴까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언어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와 평신도로 목회자와 평신도로 나누죠. 이런 언어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신도도 장로, 권사, 뭐 집사, 그다음에 뭐 성도 이렇게
언어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교회의 이 언어의 구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왔는데 목사님한테 사장님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회생활은 삶이 뭐냐면요. 하나의 언어의 구조에서 다른 언어의 구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사는 거예요. 집에서는 가정의 언어의 구조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교회로 가면 교회의 언어의 구조에 맞춰서 언어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가면 어떨까요? 직장에 쓰는 직장은 또 직장의 언어의 구조가 있죠. 회장님, 사장님, 뭐 부장님, 뭐 대리, 차장, 뭐 이런 식으로 팀장 이렇게 또 직장의 언어의 구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언어의 구조에 맞춰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통시성 얘기하셨는데 이 언어가요.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란 이 언어가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쭉 어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시대에 우연히 생겼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할아버지라고 하지만 이게 또 어느 시대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대신 뭐 아저씨라고 하자. 그러면 아저씨로 자연스럽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절대적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시적으로 어느 시대에 이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우연이에요. 그것도 신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하자고 뭐 딱 제시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런 언어의 구조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태어나자마자 보면 우리는 이미 이런 언어의 구조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런 언어의 구조를 배우고 빨리 익힌 사람일수록 이 구조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 개인은 이 형성된 언어의 구조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구조 내에서 예를 들어 가정의 구조 내에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어 구조 자체는 바꿀 수 없는데 단지 하나 정도 내가 태어난 아들의 이름 정도만 지어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체의 죽음입니다. 주체는 인간이에요. 예전에 사르트르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규정하고 신도 규정하고 자연도 규정하고 인간도 규정하고 인간 중심이었어요.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시르가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해진 구조 안에서 그냥 구조의 룰에 맞추어서 그냥 언어 생활을 할 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난 하기 싫어 라고 난 다른 말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퇴출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체성, 주체의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이런 언어의 구조에 살고 있고 삶이라는 거는 하나의 구조에 있다가 다른 구조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동하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는 교통체계라는 언어의 구조에 기초해서 살다가 야구장에 가면 야구장엔 야구라는 언어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야구의 언어의 구조에 맞추어서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던지는 사람을 투수, 그 다음에 뭐 받는 사람을 포수. 근데 왜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고 했느냐? 그건 몰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거란 말이죠. 원래 투수하고 그 던지는 사람이 투수도 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래 연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리고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나 해설자들도 그 야구장의 언어 구조에 맞춰서 방송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야구장에서 투수, 포수, 그다음에 뭐 홈런, 안타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데 축구에서 쓰는 용어를 써요. 골, 뭐
수비수, 공격수 이런 표현 쓰면 그 아나운서 퇴출장을 잘립니다. 그렇죠? 야구장은 야구장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단을 가든지 정해진 언어의 구조가 있습니다. 빠롤과 랑그라는 구조가 있고 이 랑그에서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각 사회의 각 분야의 구조, 언어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그 구조에 맞추어서 무엇을 합니까? 빠롤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개개인은 이런 구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신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연히예요. 우연히 이런 언어의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언어마다 집단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소시르가 대단한 거는요. 언어의 부분에서 이런 빠롤과 랑그라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이 없는 사회, 이데아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언어의 부분에서 처음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소시르가 얘기한 이 빠롤과 랑그, 그래서 랑그가 중요한 거예요. 랑그에서 구조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이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랑그에서 만들어진 이 구조의 기초에서 빠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구조가 불변은 또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도 뭐 앞에 거랑 연결이 전혀 없어요. 통시적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바뀌는 겁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장기판이 있습니다. 자, 장기라는 게임도 언어의 구조에 맞추어서 하는 거죠. 이 장기 그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하얗게 약간 육각형으로 생긴. 근데 이렇게 생긴 그 장기 요 돌하고 이 그 말하고 장기하고는 사실 아무 연관이 없어요. 기호예요. 그런데 이 돌에다가 기표를 하고 기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판에 이제 이 돌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왕. 한나라 초나라 왕이죠. 그 다음에 이게 전쟁이잖아요. 사실 장기판은 전쟁을 형상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왕이 필요하고 신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차가 있어야 되고 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고 다닐 코끼리도 필요하고 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병사도 필요하다. 요런 이제 갈 가지고 사실 이 돌에다가 이렇게 기표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의미를 갖다 붙입니다. 왕은 요 네모난 안에만 있어야 돼요. 요 네모난 안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신하는 그 왕 옆에 보좌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 네모칸 안에서만 왕을 포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는 보통 직접 쏘는 게 아니라 먼 거리를 쏘기 때문에 앞에 하나를 건너뛰어서 이동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의미를 부여해서 언어의 어떤 룰을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언어의 룰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장기라는 게임을 할 때는 그 언어의 룰에 맞춰서 해요. 그래서 뭐 마는 한 칸 대각선 갈 수 있고 상은 한 칸 대각선 2개인가요? 하여튼 근데 나는 싫어. 나는 말인데 한 칸 대각선 2개 갈 거야. 이런 그 사람은 장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이든 어느 구조든 다 언어의 구조가 다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 언어의 구조를 익히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구조를 잘 익혀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잘 적응을 한 사람이고요. 이거를 잘못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퇴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소시르는 그런 모든 사회 전반에 이런 언어의 구조가 있다는, 빠롤과 랑그가 있고, 그러니까 언어의 구조가 빠롤과 랑그인데 이 랑그에서 특히 기호가 그러니까 빠롤을 하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조가 신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연히 그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뭐 통시성이라 그러죠. 역사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고정불변이냐? 그렇지 않고 바뀔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언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조주의 철학자들은 바로 이 빠롤과 랑그라는 이 구조, 빠롤은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사실 랑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정신분석학에서는 빠롤과 랑그가 무엇에 해당이 되는지, 인류학에서는 무엇에 해당되는지를 요 틀을 가지고 이제 다음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그 해당 분야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공유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